등번호 20번, 또 대한민국 A매치 최다 출전, 동양의 베켄바워, 팀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주. 이 외에도 엄청난 말들이 많은데요. 그에 대해서 말해주는 수식어들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입니다. 홍명보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라디오에서는 제가 참 뵌 지가 오래된 것 같고 TV에서 화면으로 머리 휘날리는 그 모습만 기억이 많이 나는데 라디오에 오랜만에 나오셨죠? 예, 뭐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제가 TV에도 잘 못 나갔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원래는 홍명보 전무라고 제가 처음에 칭했다가 나중에 감독님이라고 불렀는데 감독님이 우리한테는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예. 뭐 지금 감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뭐 아직까지 감독으로 불러주시니까요. 예,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이 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월드컵 예선 그리고 올림픽 대표 평가전, 여자 대표팀 올림픽 최종 예선이 모두 잡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연기가 돼가지고요. 저희 뭐 네.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고 네. 또 뭐 하지만 저희가 대표팀만 대한축구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디비전 시스템 K3, K4가 예. 다음 주 5월 16일 날 이제 개막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뭐 대표팀 경기는 많이 연기됐지만은 이제 디비전 시스템 완성을 위해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관중은 없지만 경기는 시작한다 그 말씀이죠? 예, K리그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저희는 다음 주에 예. 아마추어 축구죠. 예. K3, K4 디비전 세미프로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개막이 됩니다. 예.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뭐 도쿄 올림픽도 1년 미뤄졌고 또 스포츠계도 꽁꽁 얼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덧붙여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협회를 또 나름대로 행정을 맡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올림픽이 연기가 되면서 네. 저희 대표팀뿐만 아니라 대표팀인 코칭 스텝 또는 우리 선수들도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협회 내에서 우리 협회의 의견을 AFC나 또는 FIFA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23세 그러니까 내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내년이 24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림픽 축구는 언더 23세까지만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뭐 감독님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24세가 나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제출을 해가지고 그게 네. 뭐 잘 받아들여가지고 내년 도쿄 올림픽에도 아마 우리 23세 선수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 전에는 들었지만 그런 또 어려운 일들을 해내셨군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님이 요즘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니 뭐 월급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어려운 시점에 대한축구협회라는 가장 큰 조직이 이 축구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뭔가 모범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요. 저희 협회 뭐 임직원들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을 책임지고 있는 월드컵 올림픽 대표팀 네. 감독님들 이분들이 자진적으로 월급을 반납을 해주셔가지고요. 그 월급으로 반납되는 돈 가지고 지금 우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초중고 네. 각 팀에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축구협회 전무이사님으로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예.
이제 그 전에 선수하시다가 감독하시다가 이제는 축구 행정가의 길을 걷고 계신데 어떠세요? 감독하실 때하고 지금 행정가의 길이 좀 많이 다른가요? 뭐 축구에 종사한다는 것에서는 뭐 똑같은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는 역할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선수나 또는 감독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시간 1시간 반 전에 이제 운동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네. 나가가지고 잔디 상태를 본다거나 또 뭐 이런 라카룸 상태를 본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행정 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 시선이 매표소로 눈이 가더라고요. 관중이 오늘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지 네. 또 그다음에 그 관중들이 다니는 통로 네. 그런데 얼마만큼 지금 안전하게 잘 되어 있는지 아무래도 그런 우리 정말 축구를 즐기시고 경기를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예.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안전하게 다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게 요즘 행정의 제 역할이거든요. 예. 뭐 아무래도 그 선수들은 그 경기장에서 감독과 같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네. 노력을 하고 저희는 선수단과 그 코칭 스태프들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 환경을 네. 만들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옛날 선수 시절로 돌아가면 네. 내가 어떤 선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저는 그 어려서부터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아니었었어요. 이유는 저는 몸도 굉장히 약했고 또 키도 작았고 이제 그러다 키가 보니까 작은가요? 예.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작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당시에도 뭐 이런 기본기 훈련이나 이런 데에 많이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선수로 있다고 하면은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그 피지컬적인 측면을 네.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잘 맞지 않은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보면은 상당히 이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하고 딱 듬직한 표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화면 속에서도 많이 국민들한테 알려진 것 같은데요. 홍 감독님은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좀 패하기도 했고 또 실수로 골을 먹기도 한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럴 때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어떻게 잘 컨트롤 하셨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현역 시절에 TV에 많이 이제 얼굴이 잡히죠. 잡힐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팀이 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제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네. 제가 수비수였기 때문에 예. 뭐 골을 먹기 전 상황이나 먹은 다음이나 그런데 저도 그렇지 않아요. 뭐 저도 솔직히 경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수비를 하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를 마크해야 되고 예. 또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뭐 반칙도 해야 되고 그런데 뭐 화도 많이 나고 네. 그런 게 사실이죠. 근데 하지만 중앙 수비에서 전체적으로 뭐 컨트롤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제 모습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네. 저희 선수들도 조금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좀 제가 많이 확인을 해서 좀 더 냉정하게 경기를 하려고 하고 네.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선수를 하시면서 이런 건 꼭 지켜야 되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또는 축구계를 위해서 하여튼 철칙이랄까 규칙이랄까 이런 걸 정해놓은 거 있으신가요? 이 시간이 지르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뭐 선수 때 그렇고 코치 때 그렇고 또 감독 때도 그렇고 네. 뭐 지금 하고 있는 행정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변해가는 것 중에서도 항상 제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준비를 좀 잘 해야 된다라는 네네. 있죠. 정말 좋은 준비를 했는데도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 때도 참 많은데 그럴 때는 뭐 후회 없는 경기라고 저 자신을 에게도 또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모든 예.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상황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를 또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저기 하고자 하는 일에 최대한으로 근접하게 후회 없이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충분히 하고 또 동료 선수들이나 후배 선수들을 배려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것이 무뚝뚝해 보이는 수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잘 살뜰하게 챙기시는 걸로도 유명해요. 조용하게 여기저기 기부도 많이 해오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일들을 시작하셨나요? 저는 뭐 제가 기부라는 거를 처음 이제 알게 됐을 때는 제가 이제 2002년도 월드컵을 끝나고 이제 은퇴할 시점에서 이제 뭐 더 이상 선수로서는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고 또 반대로 그런 기회를 또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국민들이 저희 선수들한테 보내주신 그 성원이었거든요. 네. 이제 선수로서는 이제 앞으로는 그 일을 못 하게 됐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 우리 국민들이나 팬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장학재단을 제가 설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2003년도에 그때 천안초등학교 화재 사건이 났고 네, 네.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 폭파 사건이 났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처음 기부를 했었던 시기라고 예.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제 장학재단이 이 정식으로 발족되기 전에는 1997년에 장학회, 홍명보 장학회로 해서 규모가 좀 네. 조그마하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2004년에 이제 재단을 설립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1997년도에는 J리그로 이적할 네네. 때였죠. 예. 그때 마음이 장학회도 만들고 이럴 정도로 또 여유가 있으셨나요? 그때 제가 이제 일본으로 이적할 시기가 그때 한일 관계가 싹 네. 좋지 않을 때였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도 있었는데 이제 이적이 결정 나고 그다음에 이제 팀에서 이제 이적료가 발생이 네. 됐는데 이제 네. 그 당시에 이제 구단에서 저에게 뭐 이렇게 뭐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해가지고 돈을 한 5천만 원 정도를 네. 저한테 이렇게 줬는데 제가 그거를 받지 않고 다시 구단에 위임을 해서 네. 이 제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네. 이 돈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제가 그때는 회를 했지만 장학 재단을 만들 수 있었던 아주 기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재단의 일 중에 하나인 말씀드렸던 자선 축구 경기 대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을 또 도와주셨나요? 저희 장학 재단의 이제 목적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장학금 수여식 하고도 있고 이제 자선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 재단의 사업인데 제가 이 장학 재단에서 그 자선 경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소아암 돕기 이 자선 경기로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해줬고요. 또 뭐 저하고 같이 옛날에 라이벌 관계로 뛰었던 일본에 있는 선수들도 첫 해에 와가지고 예. 저희 자선 경기에 큰 도움을 주셨죠. 예. 그 함께 해준 선수들도 참 많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때 자선 경기에 함께 하셔서 재밌게 그렇게 경기를 이끌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어떤 분들이 주로 도우셨죠? 그때 뭐 웬만한 한국에 있는 선수들은 모두 제 자선 경기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네. 뭐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뭐 저와 같이 뛰었던
2002년도 멤버, 예. 또 제가 감독으로 있었던 2012년 멤버. 예. 하여튼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저희 자선 경기 참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자선 경기가 예. 길게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도 그 선수들이 같이 이 자리를 함께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항상 저는 그분들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항상 하는데 그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자선 경기는 중간에 맥을 네. 이어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유명한 그 성함들이 다 나오는데 뭐 김남일, 송종국, 유상철, 이영표, 최진철 이런 분들과 함께 또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께서도 여기에 그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요즘 박항서 감독님과도 자주 연락이 되나요? 예, 요즘 뭐 자주 연락은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요. 네. 뭔가 일이 있다거나 뭐 저희가 뭐 아무래도 이제 협회에 네, 베트남 협회하고 이제 우리 축구 협회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도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가끔 연락을 하고요. 뭐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네. 또 유상철 명예 감독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뭐 유상철 감독 같은 경우는 저하고 긴 시간 대표팀도 네. 그렇고 뭐 클럽 팀에서도 오랜 기간 뛰었는데 뭐 작년에 그 췌장암 네,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셨죠. 네, 그래도 지금 뭐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요. 예, 예. 그래도 점점 악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하지만은 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뭐 예. 잘 이겨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시길 기원합니다. 자선 축구 경기로 많은 또 도움을 드린 분들이 있는데, 아, 이거 진짜 내가 잘했다 싶은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네. 예, 몇 번 있죠. 네, 몇 번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소아암 환자들 이제 어린아이들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첫 해를 마치고 그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그 지금 당장 수술이 급한 아이들을 네.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수술을 받아가지고 몸이 완쾌된 아이들이 몇 명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수술을 받고 완쾌가 돼가지고 그 다음 해에 자선 경기할 때 그 시축을 하러 나온 친구가 있어요. 예. 그랬군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저 자신도 굉장히 감동이었고 예, 뿌듯 예, 뭉클 뭐 이런 예. 거요. 예, 뭐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2003년에 시작해서 16년간 이어왔던 자선 축구가 이제 지금 중단됐잖아요. 네. 그 왜 그랬죠? 이게 제가 이 자선 축구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8, 9월 달부터 이제 뭐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꽤 준비해야 될 네. 일이 많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스폰서 유치도 있고 또 이제 뭐 선수 구성도 해야 되고 장소 섭외해야 되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제 축구협회에 들어간 다음부터 네. 이거를 좀 지금 잠시나마 좀 이거를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했어요. 네.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축구협회에서 일을 하고 축구하고 모든 게 이제 관계되어 있는 예.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자체가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예. 의해서 잠깐 접었는데 다만 예. 지금 있는 위치하고는 잘 맞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네.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즘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많은 그 복지 관련 재단, 장학재단들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홍명보 장학재단도 요즘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많이 어렵죠. 네. 많이 어렵고 또 이게 이제 저희 역시도 뭐 저희 개인적인 것보다는 또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해야 되고 네. 공헌도 해야 되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단도 뭐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뭐 재단은 제가 하는 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뭐 예.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죠. 예. 근데 앞으로 다른 장을 열고 싶다 이런 영역도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거보다 더 나은, 이거보다 더 좋은 일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 그거는 현장이 됐건 또 이런 예. 행정이 됐건 여러 가지 축구에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왔던 거를 더욱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요즘 고민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 꼭 내가 꼭 지금부터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네, 그거는 네. 뭐 특별히는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대단히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면 이런 위기에서 좀 벗어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가질 수 있을지 한 말씀 주시죠.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네. 못한 순간 아닙니까? 뭐 저도 지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예전에 선수 시절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이 수준이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우리가 우왕좌왕했지만은 바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지침을 따라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스포츠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지금 시작하는 국가가 됐는데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지만은 좀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걸 이겨나가면서 한다고 하면은 그게 곧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딱 담아 놓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막바지인데요. 뭐 추천하고 싶으신 인생 음악이랄까? 이런 곡을 하나 소개받고 싶습니다. 음악을 추천하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 임재범 씨의 그 비상 네. 그 노래가 저한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모먼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2013년도에 네. 그 러시아의 그 히딩크 감독과 같이 이제 코치로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국에서는 이제 국가대표팀 최강희 감독이 월드컵 본선에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의 이름이 조금씩 거론되기 시작을 했었죠. 물론 네.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제가 이 팀에 들어간다고 해서 성적이 좋아질 거라든지 네. 또 이 팀이 많이 좋아질 거라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들어가도 이 팀을 바꿀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반대로 이 중요한 시기에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제가 네. 이 어려운 순간을 모면해 나가는 게 그럼 네. 나로서는 그게 또 맞냐라는 생각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예. 그때 러시아 있을 때 라디오를 듣는데 그 임재범 씨의 예. 비상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그 가사를 한번 쫙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시점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서 많이 좀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재범 씨의 비상 노래를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또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늘 준비하는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감독. 정말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자, 그럼 임재범의 비상을 들으면서 홍명보 감독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규의